당진 전통시장 내 상설시장 건물이 안전등급 D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존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상인들은 민간이 주도해 시장을 재단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충남도가 스마트 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3천억 원대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산에 대규모 스마트팜과 농촌 테마파크 등을 짓고 청년 농업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내포 신도시에 신청사를 마련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전에 있던 본부가 충남으로 이전한 건 53년 만입니다. 충남에서 빈대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방역 업무를 학교 보건교사들이 맡기 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전문 퇴치 서비스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당진 전통시장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 일부 구역은 올해 안에 보수, 보강을 시작하거나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참에 민간 개발로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은 지 50년 된 당진 전통시장 건물입니다.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철근이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문도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물 새고 그냥 그렇잖아요. 부서질까 봐 겁나고 전기 같은 것도 불날까 봐 겁나고 항상 그렇지. 이번엔 옥상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불법 무허가 건축물 여러 개가 눈에 띕니다. 지금은 건물 대부분이 비어있는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안전진단 대상 건물은 모두 3개. 상설시장은 2년 전부터 중대결함에 해당하는 D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상설시장 건물은 올해 안에 보수 보강을 시작하거나 철거를 해야 합니다. 당진시는 이미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에 수십억 원을 들여 보수 보강을 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철거 수순을 밟아야 하는 건데 문제는 해당 건물에만 점포 83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 사라지면 상인들은 당장 생계터전을 잃게 됩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에 상인들은 민간이 주도해 현대식 상점가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속적인 영업이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큰 시장을 만들지 말고 좀 축소해가지고 생활권인 아파트로 다시 짓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상점가식으로 상가를 좀 꾸며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다 불화를 해가지고 당진시는 최대한 상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개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상인회 측에서 시유지를 매입하여 민간 개발로 당진 전통시장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와서 현재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협의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당진 전통시장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변화는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당진의 특색에 맞는 그런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새롭게 변모를 한다면은 원도심과 구도심의 어떤 공동화 현상 이런 것도 많이 해소되고 극복되고. 상인회가 올해 안에 민간 사업자를 찾겠다고 나선 만큼 당진 전통시장 향방은 연말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스마트 농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3천억 원대 펀드를 조성합니다. 충남도는 15일 국내외 13개 기관과 기업, 단체와 함께 스마트팜 농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등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에는 오는 2025년까지 대규모 스마트팜과 농촌 테마파크 등이 조성됩니다. 또 탄소 중립형 스마트팜 실증단지와 전문 교육을 위해 네덜란드 정부 등과도 협력에 나서기로 했으며 청년 농업인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대전에서 53년 만에 충남으로 이전됐습니다. 충남도는 15일 내포신도시 신청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이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신청사는 내포 신도시 충남대로변 7,500제곱미터 부지에 7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사업비 15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농어촌공사 충남본부는 농어촌 용수관리와 농어업 생산 기반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지역에서도 빈대가 연달아 발견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15일 천안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충남에선 아산과 서산, 당진과 천안 등 4곳에서 빈대가 발견됐는데요. 충남도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숙박시설과 목욕탕 등 2,5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15일 빈대 방역 업무를 학교 보건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과 대응 방안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부는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빈대 퇴치 업무를 교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문적인 해충 퇴치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태안군이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토양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김재식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의 김재식입니다. 네, 먼저 맞춤형 토양 분석 서비스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태안군에서는 지역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소비자 맞춤형 토양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관리실에서 각 농가별 토양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농가의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발급하는 등 작목별 토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양마다 양분량이 다르고 각 작물별 필요 영양 성분도 달라 농업인들이 적절한 비료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입니다. 네, 농업인들의 이용 현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연간 5천여 점의 토양 시료에 대해 pH,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성분 등을 분석해 농가에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비료와 농약 등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토양 외의 농업용수와 퇴액비에 대한 분석도 병행해 이를 토대로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발급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생업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토양 분석을 희망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토양 검사를 원하는 농업인은 필지당 5개 지점의 흙을 수거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검정 기간은 15일 정도 소요되며 검사 결과는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온라인 페이지 흙토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신형 ICP 분석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토양 및 가축 분뇨 퇴액비의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인데요. 토양 분석 서비스는 농가 안정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공익형 직불제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김재식 주무관이었습니다. 케이블 TV 연중 기획보도 지역 소멸을 막아라. 오늘은 지자체들 간 갈등 속에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지하철 교통망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바로 인천시와 김포시의 5호선 연장 노선 갈등인데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까지 중재를 시도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호선 연장 검단 김포 노선안을 함께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던 인천시와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김포시와 서울시, 강서구가 인천 없이 5호선 업무 협약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포시와 서울시, 강서구는 5호선 김포 연장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방화 차량 기지와 건폐장 이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건폐장을 인수합병과 폐업 유도로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5호선 연장이 곧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인천 패싱 업무 협약에 대해서 바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검폐장이 김포로 갈 가능성이 커졌지만 인천 서구와 인접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고 업무 협약에서까지 인천시를 배제한 것을 못마땅해 한 것입니다. 두 지자체 간 입장 차이는 이후 5호선 연장 노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포시는 인천 검단 신도시 내 한 개 역을 경유해 한강 신도시로 오는 노선을 제시했고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 내 3개 역을 경유해 김포 한강 신도시로 가는 노선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상대적으로 경유 정거장이 많은 인천 노선안을 거부하고 있고 인천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두 지자체 간 합의를 기대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진전이 없자 결국 직권 중재를 예고했습니다. 대광위가 직접 전문 평가단을 구성해 두 지자체 노선안 중 경제성과 발전 가능성이 유리한 안을 선택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GTX-D 서부권 광역철도의 예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도시철도 5호선 연장의 그 경제성 문제까지도 지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거든요. 하지만 대광위는 지역 행정과 정치권, 주민단체 간 갈등까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직권 중재를 포기했습니다. 어느 한 지자체 안을 선택했을 때 상대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고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으면 5호선 연장 사업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광위는 결국 연말까지 지자체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보겠다며 다시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광위는 더 자세한 기술적 검토를 위해 연구 용역도 새로 발주했습니다. 5호선 연장 사업에 기대가 큰 인천 검단과 김포 주민들은 수년간 희망 고문에 지역 간 갈등에 지쳤고 기대보다 걱정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은 이미 무산될 수 있다는 걱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충남도가 15일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체납자는 1년 넘게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577명으로 이 중 지방세 체납자가 513명입니다. 체납의 규모는 지방세 192억 원 등 모두 234억 원이며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5억 원, 개인 6억 원 등입니다. 충남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금융재산 압류 실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10일까지 김장철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이상 저온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배추와 무 등 김장철 다소비 품목의 부당 가격 인상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도 지방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태안군 동부시장과 서부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실시되며 국내 수산물 소비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구매액이 2만 5천 원 이상이면 만 원,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안면도 수산시장 행사도 다음 달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청양군이 전국 최초로 농촌형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청양군은 지난 14일 청양군 일자리 정보망 추진 보고회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망은 민간과 공공기관 등 지역 내 모든 일자리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에 구축됐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과 기업과 개인 연결 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청양군은 정보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15일 서울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지역 농업발전 선도인상을 받았습니다. 지역 농업발전 선도인상은 농협중앙회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광역자치단체별 지자체장 1명을 선정합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2년과 올해 수상을 해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2번 상을 받았는데요. 이 시장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농작업 지원단 운영과 지역 특화 육성, 차세대 농업인재 육성 사업 추진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